안녕하십니까,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청구이의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 의뢰인분은 이제 망인의 배우자랑 자녀들 분이에요. 근데 망인이 201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한정승인을 했던 거예요.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정승인하고 지나갔죠. 한정승인 했을 때는 이미 그 적극 재산이 없었어요. 적극 재산이 없고, 쉽게 말하면 적극 재산은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재산이고, 수국 재산은 이제 채무입니다. 빚인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뒀어요.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상록수 제1차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망인이 빚이 있었어요. 그걸 여기서 이제 양수를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죠. 제기를 했는데 이제 망인이 돌아가신 걸 확인하니까 피고를 바꾸는 거예요. 피고를 이제 상속인들을 바꿨습니다. 똑같이 상속인들을 바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의뢰인분들이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법무사의 의견만 듣고 소송을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돼 버립니다. 확정돼요. 이게 변론주의는 뭐냐면,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입니다. 나한테 유리한 건 내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한정승인을 했다고 민사법원이 그걸 알아서 판단하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했고, 결국 원고가 단순 승소 판결이 났어요. 피고는 돈 갚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16년도에, 심지어 2016년도에 소송이 됐고, 이제 또 시간이 한참 흘렸죠. 지금 2025년도죠. 2025년도니까 이 상록수에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또 제기를 했어요. 소멸시효가 10년이잖아요. 판결이 되면. 그래서 10년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피고들의 계좌를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한정승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해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이 가능하냐? 다행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민사소송은 소송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판력이라는 게. 기판력은 그때 피고들이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생긴 거예요. 즉 피고들은 채무가 있다, 상속받은 채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정승인이란 건 뭐죠? 채무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의 범위. 채무는 있는데 책임의 범위. 좀 어렵죠, 용어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보시면 돼요. 즉 채무가 1억 원을 상속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한정승인 받았는데 한정승인 했다고 제출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장을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주장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판단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기판력이 없는 거예요. 즉 채무는 바꿀 수 없어요. 채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근데 책임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다툼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들이 망인의 2010년도에 돌아가신 망인의 배우자 자녀들이 저를 찾아왔고, 결국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뭐냐? 우리가 2016년도에 진 건 맞다, 소송은. 근데 진 거는 맞는데 그거에 대한 강제 집행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된다. 즉 나의 원래 재산, 내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를 했고, 상록수 측에서 이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화해 권고 결정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록수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법리는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송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이런 법리를 모르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엉뚱한 소리하고 법원에 가서. 근데 상록수 측은 이런 소송만 전문적으로 하고 저도 이런 소송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록수 측에서 인정한다. 뭐 그쪽이 한정승인 했다고 하니까 그 증거 기록상, 그러면 우리는 강제 집행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걸로 해서 화해 공고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화해 공고 결정이 나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때 2016년도에 소송을 받았을 때 대응을 했다. 그럼 굉장히 쉽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소송 들어와서 대응 답변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법무사나 다른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해서 결국 지금 와서 계좌도 압류되고 또 별도의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청구이의 소송이라고. 그러면 인지송달료도 많이 나고 소송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꼭 뭔가가 법원에 왔을 때는 꼭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다행히 한정승인 수리를 받아서 다행이었었지, 만약 상속 포기를 했었어 봐요. 상속 포기를.
근데 2010년도에 상속 포기를 하고 2016년도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내가 상속 포기했다는 말도 안 해. 그러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청구이의 소송을. 왜냐면은 상속 포기란 건 아예 상속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난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런 주장도 하지 않아서 상속 채무가 있는 걸로 나와. 그러면 내가 지금 와서 아니에요. 나는 상속 포기를 해서 상속인이 아예 아니라서 상속 채무가 없다라는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는 소송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하건 한정 승인을 하건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대응을 안 했다. 대응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한정 승인을 했으면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으로 더 복잡한 절차로 이걸 번복시킬 수 있어요. 번복시킬 수. 근데 상속 포기를 했는데 주장조차 안 해서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염두해 두시고 무슨 법원에서 소장이 왔다 그러면 만연히 뭐 법무사나 이상한 법률사무소 말 듣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전문 변호사 상담을 듣고 최소한 법원에 나가서 법원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물론 판사님이 이거를 변론주의라서 당사자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뭐 하세요라고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건 누구 편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힌트를 줍니다. 이거 법률사무소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률사무소 찾아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바로 파악하고 바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분들은 다행히 한정 승인을 전부 다 했고 그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